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2부 방송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시부터 또 여러분들과 2부 방송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역시나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2부 동안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0.3%가량 하락하고 있고 양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삼부토건 3거래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이 강한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지 많이들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준비한 종목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중에서도 후속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방송도 시청하시고 종목에 대한 정보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는 방송이 아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지금 보이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2부 방송 역시나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두 가지 종목 모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면서 한 주 만에 14%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고요. 포스코 엠텍은 2주 전에 공략해드렸습니다. 22%까지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피델릭스와 뷰노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뷰노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죠.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이런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MDS테크가 저희가 최근에 또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엔비디아 실적 발표 수혜주로 정확하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렸죠. 이 종목 저희가 매수하고 바로 다음날 청산하면서 하루 만에 24%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창출해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방송이 없는 날에도 더 많은 종목들로 실시간 시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진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지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 공략해드렸던 이후에 33%, 이 종목은 굉장히 움직임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움직임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이 바로 33%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더 많은 교육 자료들을 또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주일에 단 2시간밖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저희가 정말 하루 종일 장 전이나 장 중이나 장 마감 때나 혹은 저녁에라도 여러분들께 하루에 3번, 4번씩 다양한 시황과 교육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얼마나 정말 좋은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살짝 맛보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5월 25일 목요일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노란톡방 캡처인데 알루미늄 관련주를 교육 섹터로 가져왔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PJ 메탈과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같은 종목들 저희가 25일 목요일에 노란 톡방에 이렇게 교육시켜드린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PJ 메탈은 64%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사마 알미늄은 86%까지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역시나 삼부토건이라는 종목 저희가 5월 22일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계속해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잠깐 가격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선취하실 수 있게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DYD도 역시나 50%까지 급등 나와주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노란톡방 문은 방송 중에만 잠깐 열려 있는 문입니다. 방송 마침과 동시에 문이 잠기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이런 교육 자료들 여러분들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 먼저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와 본 이 차트가 바로 삼부토건의 차트인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 종목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더니 계속해서 정말 파죽지세로 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한가를 세암거래 연속이나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었지만 이제는 좀 다른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이런 종목들 따라잡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법한 건설, 기계 이런 관련주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재건 관련주 지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만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종목이 한 가지 준비 더 돼 있습니다. 교육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은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출판사라는 종목 오늘 8%까지 상승이 잠깐 나와줬었고 이외에도 YBM넷이라든지 애니능률이라든지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 관련주들 모멘텀으로 보시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수능 세대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실 것 같기도 하지만 수능을 볼 때 특히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 있죠. 변별력을 높인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등락이 나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교육과정 교과서나 EBS를 벗어난 사교육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문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킬러 문항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EBS 같은 교재들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관련주들 조금씩 반응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큰 탄력 가져갈 수 있는 대장주로 정확하게 공략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는 사실 다른 방송과는 차별화된 종목들을 선보이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테마주는 좀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수익으로
수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이 관련주들 어떤 수익을 냈을지 이렇게 또 수익률에 관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이 오길 기다려보면서 내가 한번 이런 종목들로 함께 수익 창출해보고 싶다 하시다면 오늘의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육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번엔 새로운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 두 가지 받아가실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카메라를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건 아니고요.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준비한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부 방송도 역시나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레드 전문가님과 또 1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2시간째예요. 2시간째.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시황은 제외하고요. 오늘 우리가 갖고 온 종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종목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시려면 레드의 강심 종목을 어느 정도 선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카메라 대놓고 찍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관심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만 사실 겁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면은 건설기계도 있고 지뢰 제거주도 있고 통신 관련주도 있고 철도 관련주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가지 이슈에 투심이 몰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분산되면서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뭐가 있죠? 막판에 또 다음날 갭상승하면은 또 샀다가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제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살 때는 어느 정도 시세가 차익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어쨌든 간에 그 차익이 만약에 그 차익이 되었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더 많이 빠지기 전에 어느 정도 약손절을 진행하시고 제가 갖고 온 관련주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한 번 시세 나왔던 거 따라붙는 올라간 마에 올라타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근데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면 공감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지뢰 제거 테마주라고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그 상승 직후에 샀었는데 네네.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뭐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한가 가잖아요. 제가 산 거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저기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주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와 북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러시아가 까놓은 지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 테마만 보고 사기에는 너무 이슈들이 한 가지 테마밖에 없어요. 퍼스텍은 방산주 위주로 돼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더구나 아나운서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 쏴도 방산주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요즘에는 잘 반응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만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시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은 방산주 위주로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방산 위주 관련주도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최근에 52주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원전 사업도 하고 다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야 된다. 방산까지 있고 하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테마가 아닌 이상 퍼스텍은 약간 힘들어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 네. 주문 봐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아메리카노 꼭 사줘야 돼요.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뜨끔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아유, 어떡하지? 나 어제 현대 에버다임 샀는데. 아유, 어떡하지? 나 어제 국보 샀는데. 아유, 나 어떡하지? 금강공업 샀는데. 나 어떡하지? 철도주 대아티아이 샀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 하신 분들 뜨끔하실 겁니다. 와. 여러분들 이미 시세가 나왔을 때는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시세가 나올 때는 사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무슨 건설 기계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들. 왜 생각을 넓게 못 하십니까?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뭐 건설 기계만 있나? 자,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어제 뭐뭐 상승했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RBK 그다음에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어제 갑자기 상한가로 막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삼부토건이 11% 이상 시초가에 상승하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맞아요. 차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계속 상승할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대미 붕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따라서 피난민들이 계속 많아졌어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또 어제 상승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많이 팔게 된 게 철도예요. 철도. 철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녀요. 아이고. 자전거에다가 승용차 타고 가는데 승용차는 또 타고 가다가 납치해도 당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철도 쪽으로도 재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예전부터 회의를 일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는 부각이 안 되다가 최근에 시장이 올라갈 호재가 없다 보니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투심이 쏠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통화 예금이라는 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사우디에서 뭐 빈살 많이 오지 않는 이상 건설기계 쪽으로는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언제까지 봐야 하고 그다음에 건설주 언제까지 봐야 하고 철도주는 언제까지 봐야 돼요? 철도주 계속 보실 거예요? 계속 보실 겁니까? 그리고 뭐 건설기계 계속 보실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건설만 있고 지뢰만 있고 통신만 있고 모듈러 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에너지가 없나요? 에너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재생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테마는 원전입니다. 원전이라고요. 완전. 여러분들이 어제 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어느 정도 차익이 빠져나오는 시기이고 지금은 다음 테마는 원전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슈에 의해서 몰려다니고 그 다음날 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되면은 내가 주식 잘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그것도 10번 중에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9번 실패되는 습관을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테마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재건주가 어제 상승했다고 해서 재건주 사야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차익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다음 테마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이 장면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또 다음 장면 넘겨드릴게요.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네. 우리 전 세계에 메이저 은행이라고 하죠. 블록하고 JP 모건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젤레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젤레스키가 참 돈을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봤으니까 지원은 받는 게 맞는 거죠. 네네. 여기에 무기도 달라고 하고 축대도 달라고 하고 뭐 돈도 있는데도 다 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침공을 당했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도 라면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라면 값이 많이 올랐죠. 저는 특히 쇠고기면을 좋아합니다. 쇠고기면. 쇠고기면이라는 게 있나요? 쇠고기면 뭐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괜히 갑자기 MZ 세대인 척하시네. 그 쇠고기면이라고 네. 있어요. 좀- 생라면으로 먹기에도 아주 맛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게 가격이 올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슴이 아파가지고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 라면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물가에 낮추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그렇죠. 그러면 원전이 있어야 재생 에너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맨날 우크라이나에서 석탄으로 이렇게 석탄으로 에너지 만들어봤자 뭐 합니까? 그렇죠? 이번 참에 우크라이나도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그렇죠. 전문가님 그 자포리자 원전이라는 게 그 네. 지역에서 가장 큰 원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 원전이 또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계속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됐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주들이 제일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빠졌다. 그리고 우리 원전주들이 조금씩 우선형 방식으로 천천히 상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외국인들이 이거 샀다 안 샀다에 중요하진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피디님 죄송한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 좀 차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차트. 네, 돌바상을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겁잖아요. 이 그쵸. 종목이 올라가면서 원전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원전주들 보면은 마치 두산 에너빌리티 눈치를 보고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데. 그렇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와. 자, 저 부분은 완전히 확대해 주세요. 자, 확대해 주세요. 저 빨간색 부분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야, 저 빨간색 입은 사람이 저 고점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관심 좀 먹고 투자 에너비니티가 갖고 온 게 아닙니다. 투자 에너비티가 어떤 기대감에 계속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투자 에너비티하고 연관돼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걸 지금 알려드리고 그 관심 종목이 제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말 끝까지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원전은 오르비텍하고 우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 상승이 되었어요. 왜? 일본에서 반사능에 따라 가지고 그 관련돼 가지고 오염수에 따른 반사능 관련주로 오르비텍이 시초에 끊었죠. 오르비텍이 시초에 끊다가 오염수 쪽으로 차익이 되면서 원전주도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 됐었습니다. 그게 불과 저번 주였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원전이 상승이 됨에 따라 가지고 두산 에너비니티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비티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원전 오염수에 따른 탈원전 그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저번 주까지만 상승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원전이 이제부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고 이 원전 관련주들이 또 향후 어떻게 상승이 되고 이 안에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별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에서 뭐 식품, 농업주라든지 이런 게 다 상승했잖아요. 가스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고 석탄값도 상승하고 시멘트 값도 상승하고 다 상승했어요.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네. 원자재들이 다 상승할 때는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원자재가 또 하락될 때는 이 원자재 값은 낮추진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라면이 생각나서 그래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물가를 또 낮추고 어느 정도 우리가 에너지를 좀 공급성이 좀 커지려면은 원전이 있어야 돼요. 그 원전이 재생 에너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전을 짓는 게 마찬가지죠. 근데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원전이 없어요.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7개, 8개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 원전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원전이 없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수주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도 있고 현대그룹도 있고 두산에너비 그룹도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현재 원전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만 보시는 게 아닌 원전 관련주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도 보시면 국보 같은 종목들도 8%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그나마 투심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제껏 몰렸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관련주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선을 돌리게 된 게 바로 원전 관련주인데 특히나 최근에는 오르비텍이나 우진 같은 종목들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으로 건설기계 쪽의 바턴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원전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또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이 또 굉장히 주가가 저점에 있는 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또 찾고 계셨다면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이 벌써 지금 시간을 보니까 반이나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종목 두 가지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라고 띄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비추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영어로 된 주소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소 터치만 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첫 번째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자 원전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방송 2부 동안 진행 중인데 방송 중에 나온 속보가 하나 있었어요, 전문가님. 원전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원전 지금 유마리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착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루마니아. 네, 한전 기수에서 어느 정도 납품을 2천억 정도를 낙찰을 받았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소식에도 원전주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꽤 좋은 신기해요. 소식 아닌가요? 왜 반응이 없죠? 자, 우리나라는 보통 테마 같은 경우가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늦게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있으면 마크롱 대통령? 맞죠? 프랑스 대통령. 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 만나면서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전 수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훨씬 월등히 앞서고 있다. 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열리잖아요. 오늘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선 진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방송에 와서 보셨죠? 제 원전 관련주 제가 저번 주에 갖고 왔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영하고 싶은 거 안 보고 싶으시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원전주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는 지금 호재가 엄청 많아요. 아나운서님. 네. 원전주는 지금 뭐 타이원전, 한국의 신하우 3호기, 4호기도 이제 타이원전을 시작하고 있고, 타이원전이 아니라 이걸 착공을 준비하고 그쵸, 있고, 맞아요. 그리고 고도 1호기, 2호기도 지금 우리? 타이원전을 네.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착공하나요? 네, 착공? 네, 착공. 네. 타이원전은 고도 1호, 2호기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원전은 한울 3호, 4호가 호기를 지금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 한국 자체 내에서도 원전 테마들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유마니아 쪽에서도 납품이 들어가고 와.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의 한수원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냐면 웨스팅하우스에서는 네. 이 사실 한수원이 더 기술력이 더 좋아요. 오. SM인지 소형 모듈이라든지. 네. 이 SM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특허를 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건 이 과자 이름처럼 생긴 이 미국의 원전 회사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 특허 이 기술에 대한 원전에 대한 기술 특허는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폴란드에서 수주를 할 때 서로 경쟁하면서 부딪힌 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한수원하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서로 뭐 말 같아서는 글로벌로 서로 교육을 하면서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 두 사이에서 원전주가 어느 정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넘어가면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원전주가 관련돼서 부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쪽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쪽에도 원전을 회복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주 철도주만 가실래요? 그 철도 타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철도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세요, 여러분들. 철도주만 찾으실 거면. 그것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생길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통신 이런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삼부토건 뭐 이런 것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전문가님 말씀대로 뭐 통신 관련주들 이런 것도 있고 재건 관련주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이 또 주목을 못 받고 그냥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부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상승이 안 되더라도 한국 자체 내 이슈로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재료들이 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요 1호기, 2호기 탈원전, 그다음에 한울, 신하울, 3호, 4호기 부지 착수 공사 진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원전에 대한 의논. 그리고 유마니아 쪽에서 원전에 대한 협상 성공. 그 원전이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원전이 듣기에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왜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이 반응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네.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갑자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되는 경우가 좀 지나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원전주들이 초반에 상승했다가 차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뭐 세력이 들어왔네, 뭐 주포가 떨어졌네. 뭐 그렇게 뭐 별가지 이상한 황산소소 다 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료가 모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건설기계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다음 파생 테마는 저는 원전 테마,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장면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전 수출국 순위는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2위는 영국이고 3위는 프랑스고 한국은 6위예요. 사실 한국이 한전 기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더 많습니다. 왜? 소형 모듈 원자재 SMR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이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전은 그 큰 걸 한 번에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원전은 한 번에 크게 어떻게 지읍니까? 크게 못 지읍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소형 모듈 SMR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장착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할 공사를 2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비추고 한다. 그걸 소형 모듈 원자재라고 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 모듈 원자력에 이와 관련된 종목이 들어가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쪽에 원전을 큰 걸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포리자 쪽에 침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포리자 쪽의 원전은 어느 정도 재건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원전을 지으려면 그만큼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소형 모듈 SMR 그 원자력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재생에너지를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는 저는 다음 테마는 원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원톡방에서 제가 공개해드릴 거고요.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아나운서님. 네. 그렇다면은 이제 원전 테마가 다음 테마로 상승이 될 거예요. 다음 테마로 상승이 될 건데 저는 사실 건설기계 이런 종목도 저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건설기계는 만약에 중간에 저기 먼 미에 사우디에서 빈산만이 온다고 하면은 사우디 관련주가 건설기계가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건설사들이 제가 볼 때는 업황이 안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약간 우려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건설사들이 건물을 짓지만은 공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도 분양이 안 돼요. 네. 청약도 안 돼요. 그렇죠. 이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누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누가 대출받고 가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빚 안 지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수요가 앞으로 시적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 기대감은 저는 사실 사우디 수주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 건설사를 협력사로 짓지 않는 이상은 약간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만 상승하고 건설사들이 중소형주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소형주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거는 테마 이슈만 보고 있고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쪽에 확실한 건 뭡니까? 원전은 지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원전 그 큰 원전은 못 지어도 소형 모듈 SMR 원자력은 지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은 어차피 지을 거. 그러면 기대감으로 형성돼서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테마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네. 언제까지 특수건설, 삼부건설 뭐 그런 거 사실래요? 네, 제가 이제 또 여름이 돼서 생각이 난 건데 지난해 여름에 시장을 이끌었던 게 태조 이방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작년 여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또 오랫동안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들의 다양한 재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도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이 손상됨에 따라서 이 원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루마니아 원전 설비 한수원이 수주 성공했다. 2,500억 원 가량의 수주가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이 자리에서도 원전 관련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도 저는 좀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원전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상회담 소식도 있고요. 루마니아 원전 설비,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 계속 이어진 게 악재였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저점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문가님이 거듭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거고, 오늘 이 원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많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야지만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고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10분 뒤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두 가지 모두 받아보시고 특히나 지금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저희와 함께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전 관련한 모멘텀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정확히 이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는 선생님한테 고마워하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거 보면 1,000원씩 내야 돼요. 1,000원. 공짜로 다 해드릴 테니까 오.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에너지로 저는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 갖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다음은 건설 테마가 아닌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은 6월 22일 화요일 정확히 11시 38분 23초 방송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그 이유를 다음 주에 제가 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원전을 재건하는 이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배 전반 제조업체 원자력 발전 설비에 꼭 필요한 필수 인증 요건인 Q 클래스급에 대한 수배 전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뭐 인증 찍고 하죠. 원전도 안전 인증을 찍을 게 되게 많아요. 그 수배 전반을 이거를 어느 정도
인증을 하는 회사가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전주 차트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똑같아. 똑같아. 자, 우리 비디님 그 앞부분만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쟤네들, 저 네 개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무조건 횡보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이뻐요. 그렇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 위에 있는 게 G2 파워예요. G2 파워. 자, G2 파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식기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2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가 G2 파워고 네 번째가 H전기입니다. 일전전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원전주 차트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저 앞부분을 조금만 더 당겨서 보자고 하면은요. 앞부분 조금만 더 당겨서 보자고 하면은 그동안 두산 에너비니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상승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전주가 조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에너지 관련주가 필요하고 향후 이 원전 관련 테마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의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 테니까 그 침 질질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건 사야 돼. 저건 추격 매수가 아니야. 저거는 미리 선진입해야 돼 하고 생각하시고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배 정반을 설계하는 회사고 Q클래스 인증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이 종목이 우선한 형식으로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차트 언제 재건은 보여주실 거예요, 전문가님? 이게 제가 말입니다. 제가 일단. 돌발 상황을 우리 PD님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은행도 없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돈 되는 거면 우리 시청자들이 기다려야지. 숨 넘어가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기다려야지. 안 그래요?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뿅. 자, 우와, 그거 엄청 이쁘지 않아요? 오.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꺾이면서 다시 우상향 현식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저게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에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지는 건 생각 안 하지. 올라가는 건 생각하지. 근데 잘 네. 보세요. 저 밑으로 쭉 떠질 때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횡보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횡보로 올라간 거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형성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좋아. 엄청난 이슈가 또 터졌어. 우크라이나 재건이 또 터졌으니까 재건 다음에 건설기계 다음에 또 올라가게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거지. 뭐 원자력 안 지웁니까? 우크라이나의 건설기계만 지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에너지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원자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지금 또 사마토군 떨어졌으니까 아유 사마토군 또 사야지. 사마토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뻐요. 정관님 좀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건설기계 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뻐 보입니다, 차트가. 차트가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네. 뭐 차트가 이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이 차트 이쁘지 않습니까? 하면서 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왜 꼬십니까? 음.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기대감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님 말씀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재료들 가지고 있는 원전 관련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 드립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 방송 이제 6분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시면 6분 뒤에 방송 마치자마자 종목명이 노란톡 안에서만 오픈될 예정입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없어요. 네. 7분 안에 방송 끝내야 돼요. 6분 만에 방송 끝내야 하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얘도 관심 정보 세 번째 종목입니다. 뿅. 자, 저는요 EBS 관련주 갖고 왔어요. EBS 관련주요? 네, EBS 관련주 갖고 왔어요. 오. 제가 예전에 EBS 거만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요즘 사교육이 심합니다. 맞아요. 사교육이. 공교육
교육하고 사교육하고 왜 이걸 분리해놨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 아들은 사교육 안 시킬 생각입니다. 공교육만 시킬 생각이에요. 정말요? 그럼요. 그럼요. 몸만 건강하면 되죠. 공부 잘해봤자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긴 하죠. 그러니까 건강만 하면 되고 아빠 닮아서 키 안 작고 크기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 쪽으로 바꾸고요. EBS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학부모 분들, 웬만한 ETV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녀는 EBS를 어렸을 때부터 숙지시켜 놓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TV에 넷플릭스 보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아기처럼 넷플릭스만 틀게 됩니다. 이 아기들은 EBS를 처음부터 틀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무슨 네.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EBS가 활용적으로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EBS 관련주하고 연관된 종목 갖고 왔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이제는 뺀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EBS에서 어느 정도 킬러 문항 같은 경우 사교육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이제는 공교육을 통해서 EBS 통해서 전환을 시킨다고 해요. 그거는 정부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다 사교육만 다 받지는 않아요. 공교육 받는 게 거의 더 많습니다. 근데 사교육 쪽에서 나오는 이 킬러 문항을 애들한테 시킨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수능 점수 만점을 받습니까? 천재도 그렇게 받지는 못합니다. 사교육을 공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고난이도에 대한 문항을 제외시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주를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저 봐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뭐예요, 아이가 이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사교육에만 해당되는 수능 난이도 아닌가? 맞잖아요. 제가 지금 저거 졸업한 지가 지금 못해도 한 18년, 17년이 다 돼가요. 17년이 다 되는데 전 저거 기억도 안 나고 저런 문제가 나왔었나 수능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만큼 수학 가형이 안 돼. 가형이 또 뭔지는 모르겠어요. 함수에 대한 정의, 실수 전체의 치역이 집합이고 삼각합수, 함수의 연속, 부분 접분법 사용, 미적분. 이건 뭐 주식하는 게 더 쉽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킬러 문항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그러면 사교육 못 받은 애들은 공교육만 받은 애들은 이 문제 나오면 수능 점수 제대로 못 받잖아요. 왜냐면은 수능 치는 학생들한테는 저도 수능을 쳐봐서 알지만은 1점, 2점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부가 어느 정도 활용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 이걸 통해서 사교육을 통해서 수요를 공교육에다가 흡수를 하고 EBS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은 EBS 관련주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교육을 좀 줄이고 공교육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너무 어려운 난이도로 수능을 내지 말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가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EBS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오늘 장에서도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8%까지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이 교육 관련주들 또 차트를 한번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하나하나 보시면 지금 사두면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앞으로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과 원정 관련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종목을 모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노란톡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고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나게 QR코드 점점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라고 영어로 된 주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또 일주일 동안 저희와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